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했었을 때 디스토피안 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한 유튜브, 나만을 위한 넷플릭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만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생각하는 법을 까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AGI를 어떻게 노예로 만들 건가라는 전략을 세상이 함께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노예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노예가 될 확률이 되게 많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인간이 인공지능의 주인으로서만 산다? 저는 삶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럼 과연 인간다운 삶은 뭐는 것이?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만 진정한 그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AI 에이전트라는 거,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 통하는 개념으로 AI 에이전트가 어떤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대답을 드리면 AI 에이전트는 사람의 지능을 모방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이나 집단이나 기업이 하고자 하는 일을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이다. 디지털 매개체이다가 현재의 정의고요. 그것이 인바디드 에이전트가 되면 물리적 세상과 디지털 세상에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디지털 및 물리적 매개체이겠죠. 저는 이제 이 정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AI의 힘을 빌어서 에이전트들이 인류를 멸망시키면 그 에이전트는 사실 완전히 다른 정의의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그럼 왜 하느냐? 사람들이 하지 못하거나 하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대량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써 세상이 훨씬 더 살기 좋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있는 에이전트여서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좀 바뀌는 거죠? 우리 생활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따분한 일들이라든지 캘린더 뭐 정리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시간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랬었을 때 인간이 조금 더 인간다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 좀 반반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시간이 많아졌다고 더 프로덕티비티가 개선이 될까? 전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시간이 진짜 많아지신다면은 당장 뭐가 개선될 것 같으신지. 저는 교육 쪽에서부터 되게 많이 또 이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 얻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리즈닝이 좀 들어간 답변까지. 그렇게 됐었을 때 무엇을 더 빨리 배울 수 있을까? 에이전트가 없는 환경에서 인간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주제로 대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유튜브를 볼 때 10배속으로 못 보잖아요. 만약에 AI가 10배속으로 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알아서 나한테 찾아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영상을 볼 때 내가 예전에 못 봤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이전트가 나오면 저는 사람들한테 큰 자극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인간 자체가 지능이 조금 더 다각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현재 하지 못하는 일을 찾아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서 데이터가 쌓이면 그걸 또 인공지능이 빨리 배워서 다시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살아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시대가 되고 나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애플 인텔리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하고 싶은 단계들이 있잖아요. 앱 인텐트 뭐 이래갖고 앱을 말로 조정하거나 예약까지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구현하거나 정말 사람은 생각만 하면은 질문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세상까지 가는 그 단계를 어느 정도 세분화를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금만 저희한테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한 몇 년간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에이전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지금 각각의 빌딩 블록들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가장 풀어야 될 문제는 결국 그런 플랫폼 오너들 있잖아요. 애플의 아이폰이 그런 개념인데 사실 오픈 AI한테 그냥 모든 액세스를 주면은 저는 훨씬 더 빨리 올 것 같거든요. 그 시기가. 근데 지금 한번 써보면은 굉장히 게이트 키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러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고 이거 한다 그러면 사용자들한테 계속 물어보죠. 확실하냐? 그런 각 기업들 간의 협력이 풀리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애플 같은 그런 모바일 프로바이더들이 어떻게 좀 의무가 생기는 거죠. 에이전트들이랑 다양한 모델들이 있을 텐데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제공을 해야지 게이트 키핑을 안 하고 이걸 빠르게 할 수 있을까? 마치 iOS 개발할 때 SDK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랑 같이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애플이 그걸 하고 싶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다. 그러니까 풀어야 될 문제들도 많지만 방향은 좀 훤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회사들 간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결국 애플도 자기 모델이 다 했으면 좋겠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에이전트를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아마도 시장이나 세상이 그러한 에이전트들이 나오면은 정말 세상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또 그 이면에 양날의 검처럼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의 코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에이전트의 개념들을 많이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 현재 에이전트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이걸 알려면은 저는 수년이 걸릴 것 같고요. 이 생태계가 잘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에이전트의 레이어가 주는 가치를 어떻게 하면은 유저들한테 정말 최적의 사용자 경험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 건가라는 거를 일단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주시를 해봐야겠죠. 챗GPT도 굉장히 빠른 업데이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쫓아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반면에 고객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아직은 좀 시기가 이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아직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은 아날로그 세상을 예상 못해요. 인간들이랑 대화도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런데 유용해지려면 저는 AI를 사용하지 않거나 챗GPT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효과적인 대화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개인화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뭐를 하고 싶은지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생성 이외에 다른 액션들도 플래닝을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거나 예약이 된다거나 나의 작품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아날로그 세상에서 액션이 취해지려면 그것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데모로 보여주려면 뭐 지금도 보여줄 수 있겠죠? What neighborhood do you think I'm in? This appears to be the King's Cross area of London. It is known for its railway station and transportation connections. 그런데 데모에서 정말 유용한 단계까지 가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 앞으로 5년에서 10년 AI의 모델도 많이 발전을 하겠지만 세상이 같이 진화를 하면서 에이전트가 정말 유용한 여러 가지 구석구석의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사회가 발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급속한 발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저는 급속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연산을 하는데 뭔가 해야죠. 저희는 그러한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잘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세상에 유용하게 만드는지가 정말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한 내년 정도 되면 내가 말하면 알아서 예약해주고 스케줄에 다 들어가 있어서 뭐 여행 가려고 하면 대충 다 짜주고 허락만 하면 얘가 예약까지 잡아주고 난 가면 되는 그런 거 사실은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제일 큰 문제들로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나요? 제가 봤을 때는 데모와 실제 사용성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 그거는 결국 모델 에이전트 프리딕터빌리티가 굉장히 낮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얘가 잘할 수도 있고 그럴 땐 진짜 매직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의가 들어왔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에 대한 그 프리딕터빌리티가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험을 아예 컨트롤을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데이터로 많이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라고 자율주행차를 타봤어요. 첫 두세 번은 신기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신기하지 않았고요. 그것도 하나의 예인 게 아주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들어서 인류가 그 기술을 구현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구현 어떻게 시켰냐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만 하게 만들었고 고속도로가 좀 제한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많은 또 난관이 저는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기술의 난관보다는 사회가 그걸 접하는 것, 사용자 경험이 지금은 도로라는 게 보행자도 있고 다른 차들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작용해서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에이전트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웨이모, 샌프란시스코 택시처럼 어떤 한 분야에서 하나의 회사나 플랫폼이 모든 걸 다 자동을 해주는 에이전트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스 케이스들이 몇몇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2년 안에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것도 되는데 왜 이건 안 되지?
샌프란시스코에서 택시가 자율주행인데 왜 서울에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안 되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안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AI를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지 못하는 자의 괴리가 커지면서 그것 역시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공정성이나 아니면 투명성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신뢰성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중요해질 이제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자율주행이 진짜 금방 되겠구나 싶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됐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랑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분야가 되는 겁니까? AI는 그 라스트 마일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뭐 실리콘밸리에서는 모바일 쪽 에이전트가 확실히 많은 발전을 이룰 것 같고 저희 폰상에서 그게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단에서 엔터프라이즈 에피션시, 프로덕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플레이스에서 되게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집으로까지 넘어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모바일 에이전트까지 발전되면 현재 모바일 디바이스가 유효한 폼팩터일까요? 저는 애플의 스마트폰은 되게 아름다운 인벤션인 것 같거든요. 와, 그 폼팩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흔치 않을 것 같긴 해요. 래빗이 만들었었을 때. 결국 사람들이 했던 평이 내 폰이 있는데 이걸 왜 들고 다니지? 였잖아요. 결국은 폰 아니면은 웨어러블이 될 것 같아요. 트래블랩스가 꿈꾸시는 이제 비전도 보면 이 영상 안에 공간이라는 걸 굉장히 이제 중요한 키팩터로 보시는 것 같은데 공간 컴퓨팅이 가속화됐을 때 또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모바일 디바이스보다는 레이벤이라든지 나와 시야를 공유한다든지 나의 공간적인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맥락도 집어넣어 줄 수 있고 내가 더 컴퓨팅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좀 꿈꾸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이 없으실까요? 너무 잘 찝어주셔가지고 제가 꿈꾸는 그 트래블랩스가 세상에 인베디드 되어 있는 모습은 카메라가 달려있는 어떤 기계에는 비주얼 콜텍스 같은 모듈이 붙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트래블랩스가 탑재가 되는 게 내 목표인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태스크들은 물론 클라우드로 보내야 되겠지만 상당 부분 카메라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가 또 기술 개발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자율주행 말씀드리면은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으로 아날로그 세상과 가장 최접점에 있는 거기 때문에. 5년 전에 그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요. 과연 디지털 세상에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인터페이스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그 라스트 마일 그 끝까지 가는 그 접점에 계신 분들이 인공지능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태계를 파괴를 할까 아니면 기법할까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바뀔 것 같아요. 예, 챗 GPT 때문에 저는 그 세상은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는 에이전트가 빨리 올 것 같습니다. 단지 어떻게 올까? 누가 먼저 낼까? 그게 아날로그 세상으로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 세상과 가장 최접점에 있는 웨어러블 같은 것들이 시각 신경을 달아갖고 세상을 본다면 상당히 큰 기회가 오겠죠. 어떻게 올지는 저희도 모르나 일단 그런 미래가 올 거라는 걸 확신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LG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고객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예상해야 될 거잖아요. 고객들은 AI 에이전트에 어떤 단계로 좀 적응해 가고 변화하게 될까요? 우리가 PC를 처음에 만났을 때 일하는 사람 바로 다음이 애들이 게임했듯이 모바일도 좀 그렇게 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확산이 됐는데 AI 에이전트는 누구한테 먼저 소구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확산이 되고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좀 적응해 나가게 될까요?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왜냐하면 사람은 상당히 게으른 존재이기 때문에 귀찮은 걸 싫어하니까 귀찮은 거를 정말 짧게 줄여줘서 내가 놀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에이전트를 먼저 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이 나한테 주지 못했던 인터테인먼트를 에이전트한테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내가 같이 영화를 봐요. 혹은 어떤 풍경을 같이 봐요. 마치 친구랑 같이 보는 것 같죠? 근데 친구보다 훨씬 좋은 거는 친구는 내가 챙겨줘야 되고 친구를 배려해야 되지만 AI는 사실은 언제나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과 같은 걸 보고 있으면 나한테 유용하고 편리하고 되게 재미있는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여행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의 유스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로 AI 에이전트를 보고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펑션 혹은 코어 기술로 트래블랩스가 존재한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의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 사회는 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지금 그걸 구체화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했었을 때 그 인간과 인간의 그런 인터랙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그 디스토피안 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 에이전트한테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냐면 이게 나만을 위한 유튜브, 나만을 위한 넷플릭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만 빠져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는 거죠. 아예 생각하는 법을 까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명확하게 그 시대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부터 이런 대화를 많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AI에 관해서는 좀 오버하는 게 그렇게 막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화를 지금 시작할 때다. 네. 인공의 첫 글자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AGI를 어떻게 노예로 만들 건가라는 전략을 세상이 함께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노예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노예가 될 확률이 되게 많으니까. 자라는 아이들한테 AI를 무서워하거나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마치 어릴 때 맹수들이랑 자라는 아이들이 커서도 맹수를 잘 다루듯이 어떻게 하면 AI를 잘 다루어서 AGI가 돼도 내가 이 AGI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를 일단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그냥 인간이 인공지능의 주인으로서만 산다? 저는 삶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삶의 의미는 훨씬 크니까. 그러면 과연 인간다운 삶은 뭐는 것이? 인간은 도대체 뭐 하려고 세상에 태어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관한 아주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교육이 있어야만 AGI도 저희를 존경할 수 있는 정말 그 진정한 그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진 게 되게 중요해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인공지능 학자들 중에 훌륭한 분들은 대부분 지금 교육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오늘 만나 뵙기 전에는 트래블랩스 영상의 요소 기술, 인공지능 핵심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만나 뵙고 나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은 사실 단어와 단어, 근데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사실 인간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사이의 공간을 정말 멀티 모달리티를 통해서 잘 개척해 가시고 그 의미를 찾아가고 계신 기업인 것 같아서 참 대단한 기업인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또 이제 두 분의 진짜 이 AI에 대한 깊은 고찰에 대해서 진짜 많이 들을 수 있었고요. 기술 이야기만 저도 오늘 기대를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나머지 부분들을 다 채울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